안녕하세요. 네, 게리즈 컴퓨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김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 과목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게리즈 공무원이 무엇인지,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게리즈 공무원은 이제 우체국의 어떤 업무가 확산되면서 단순 우편업만 아니고 보험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그와 같은 어떤 사업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해 주는 그런 어떤 국 공무원, 저게 바로 게리즈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간단히 잘 정리를 했죠. 네, 우체국이라든지 집중국, 또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또 그리고 우체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회계 업무를 또 담당하는 것도 바로 게리즈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게리즈 공무원은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이 또 선발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200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300명 이상, 40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또 지금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뽑을 그런 어떤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과목이 우리가 이 게리즈 공무원이 이번 2024년이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갖다가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목 자체가요, 네, 조금 늘어났지만은 불필요한, 특히 이제 컴퓨터 일반 부분은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위복으로 또 한번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보다 저희는 바로 이제 5번째 과목, 바로 5과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컴퓨터 일반으로 하는 그 이름은 되지만은 20문항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 20문항 중에서 7문항이 생활영어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컴퓨터 일반 과목은 13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13문항. 그렇죠? 네. 굉장히 어떠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목 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저게 또 이제 물론 아직 까보지는 않았지만은 저게 이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기준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평균 수준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열세문항에 컴퓨터 일반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제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컴퓨터 일반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출제 범위 변경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겠고요. 네, 없어진 것은 뭐 우리가 무시하시면 되니까. 어찌되어 어떤 지금 바뀐 부분을 보니까 사실 그동안의 컴퓨터 일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바로 알고리즘, 그죠? 자료 구조. 이 부분이 과감하게 제외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것이 왜 우리 계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 바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 언어. 네, 이게 힘들었죠. 네. C 언어, 자바 뭐 다 나왔죠. 또 요즘에 또 파이썬까지도 뭐 출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외가 됐습니다. 자,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렇죠? 자, 컴퓨터 어떠한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시스템 관리 이제 운영체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컴퓨터 구조 부분이었어요. 하드웨어가 나오고, 그러죠? 또 많은 또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큰 변함은 없다.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네,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 출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공학 있죠? 네, 소프트공학. 소프트공학은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이제 기존에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회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바로 이제 산무자동화에서 바로 엑셀 프로그램이죠.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함수, 네, 그렇죠? 함수 부분이 일단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정보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보 보안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주제가 됩니다. 적어도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심지어 세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죠. 예, 보안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명시하기로 개인정보 보호까지도 출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물론 법 자체를 갖다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유사 문제들은 계속해서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보호에서 나오는 것이 단지 보안의 정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지어 해킹 방법까지도 또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암호화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도 다 정보보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나오는데요. 네트워크에서 가장 빠지다는 것은 통신 프로토콜, 이제 OSI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 IT 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까지, 그렇죠?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최신 IT 기술까지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7문항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3문항. 네. 13문항이 나오는데, 이것이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한두 문제 더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2021년 이후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021년, 22년, 23년 되겠는데요. 네, 바로 직전이죠. 바로 작년에 이제 출제되었던 것들 보게 되면은 그때는 상당히 컴퓨터 구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때 두 문제였는데 그때는 이제 세 문제가 나왔죠. 네, 컴퓨터 구조 부분. 그다음 운영체제 부분도, 네, 시스템 관리 부분, 운영체제 부분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은 과거에 거의 뭐 매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두 문제씩 이렇게, 예? 나오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과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트워크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참 네트워크 부분은 바로 이제 신기술 IT 용어, 트렌드, 저게 관련되는 거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것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의 어떤 문제, 네. 그 다음 엑셀 문제. 엑셀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 문제씩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두 문제 정도 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문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IT 신기술, 네, 이런 용어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큰 범주로 봤을 때 어찌됐든 굉장히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컴퓨터 구조 부분, 운영체제,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핵심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실제적인 어떠한 문제 자체의 유형이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걸 갖다가 저희는 잘 알아두시고요. 전체적인, 예? 예, 좀 약간 이제 깊은 어떠한 부분까지도 출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문제 패턴이죠. 그러죠? 네, 어떤 패턴이냐. 다음 중 교착 상태와 은행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죠? 자, 문제가 주어지고 옳은 것을 하나 찾는 거예요. 하나 찾는 거. 그러죠?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무조건 하나 찾는 것이 직전에 어떠한 기출 유형이었습니다. 물론 다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어떤 문제 패턴을 볼 때는 옳은 거, 뭐 틀린 거 이런 걸 하나 찾는 거였죠. 그렇지만은 이제 새로운 어떤 기출 유형이 같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야, 이와 같이 3번 문제였는데요. 네, 보기에서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어떠한 보기, 지문을 주고 그 중에서 옳은 걸 찾아라. 네, 이런 패턴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디자인 패턴, 또 디자인 패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까지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렵다는 것보다 조금 폭넓게, 예? 또 중요한 부분은 좀 깊이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지선다가 아니고 이건 사지선다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것은 내가 보니까 점점 이제 출제 어떠한 저 문항수가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3번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 1번도 있습니다.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여기 함수 하나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함수가 5개가 나왔죠. 네. 여기에 관련되는 거, 관련되는 거, 관련되는 거. 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또 옳은 것의 총 개수는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의 함수가 아니고 이 함수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 네, 이것도 1번 문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다 적진 않았지만은, 자, 우리가 정보보안 쪽인데요. 네. 훈밀 개발된 암호. 모두 옳은 것은, 그러죠? 네. 모두 고른 것은 또 몇 개냐. 자, 공격을 하는 방법도 나왔죠. 또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공부 자체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년도부터 이러한 유형대 문제, 21년부터 사실 보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지금 4번 문제도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네, 6번 문제도 총 개수는 모두 고른 거, 그러죠? 총 개수는 옳은 거, 네,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21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년도부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옳은 것의 총 개수, 옳은 것의 총 개수, 네, 심지어 정보보호법도 우리가 한번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바뀌겠다고 이렇게 범위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보안 부분에서 개인정보 부분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약간의 이제 수험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네, 일단은 뭐 이론은 저희가 이제 일단 동영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걸 갖다 몇 회 정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최소 2번은 우리가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2회독 이상은 우리가 좀 이론으로 탄탄하게 이론을 갖다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과목이 여러 이제 과목이 또 컴퓨터 일반도 나눠지기 때문에 저 과목별 특성을 이해를 하고요.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출제 경향이죠. 네, 경향을 반영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 그러죠? 네, 그거 갖다 우리가 뽑아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문제풀이는 교재에서는 뭐 실력 따지기 문제, 기출 문제 확인, 적중 예상 문제인데요. 네, 이와 같은 단계별로 일단은 진행하는. 그래서 저희 이제 과목, 저희 이제 교재 자체가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죠. 네,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라는 용어도 저희가 붙여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문제풀이에 자신감이 좀 생기면 이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고사도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죠? 모든 사이클의 선순환이죠.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또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또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합격 전략은 다른 게 없습니다. 꾸준한, 그러죠? 성실성과 인내심과 저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험생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저 또한, 그러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어떠한 배 선장이라든지 뭐 어떠한 등산 리더가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건강도 관리하시고 또 지치지 마시고, 그러죠? 항상 열정 있게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요, 이런 어떤 교재라든지 어떤 이제 문제를 푼다든가 이론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으시면은 직접적으로 저하고 다이렉트로 제가 메일을 갖다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응답을 갖다가 100%
일단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참고로 만약에 교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재가 좀 새로 나오면서 약간의 일단 1과목에 조금 오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오타 찰다가 이제 좀 나오게 됐는데요. 그거 같은 것도 궁금하시면 하시고, 또 요것은 저희 사이트에, 그렇죠? 정보표에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요.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는 도중에는 제가 전부 다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번 시간 간략하지만은 우리 컴퓨터 일반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